안녕하세요, 디트맨입니다. 플레이오프도 막바지에 와있는 지금 저 디트맨은 우리를 이기고 올라간 뉴욕을 지지선언합니다. 우리 팀 재평가도 그렇지만 부디 숙적 인디애나만큼은 꼭 꺾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부며든 비트맨.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의 오랜 탱킹 시즌을 마무리한 이번 시즌의 오프 시즌부터 플레이오프 직행의 그 영광의 순간까지, 그리고 각종 기록들도 함께 결산해보고 싶은데요. 네, 2023-24 시즌 14승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에 드래프트 1픽 최고 확률을 가지고 있었던 3개의 팀 중 하나였던 우리가 2년 연속 5픽으로 미끄러졌던 만큼 기대했던 드래프트에서도 마저 3년 연속 5픽에 걸려버린 것부터 참 우울한 시즌의 출발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프론트를 이끌었던 트로이 위버 단장이 사임하고 뉴올리언스 프론트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평가받는 트레잔 랭던이 단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래도 암흑기 시절에 젊은 코어 자원들을 잘 모았다고 평가하고는 싶습니다. 역대 최고 감독 계약의 몬티 윌리엄스 감독을 1년 만에 경질, 역대급 먹튀 계약은 뭐 제 돈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 진짜 무능력, 무열정, 무관심의 그런 감독을 NBA에서 볼 줄은 생각도 못한 그런 감독이어서 그런지 장기 거대 계약이라 솔직히 안 잘릴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우리 고레스 구단주 형님이 공식 사과까지 하면서 팀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결단을 해준 점 리스펙 하겠습니다. 이게 2024-25 시즌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1라운드 5픽은 결국 당시 1년 전만 해도 부젤리스와 함께 1픽을 경쟁 중이었던 론 홀랜드를 지명합니다. 당시 우리 기어민 막내 론 홀랜드는 사실 좀 더 아래쪽 픽이 유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금은 높은 순위에 뽑혔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전 지명자 아사르 탐슨이 혈전이 있었던 상황이라 진짜 안 좋았나 걱정할 만큼 너무나도 비슷한 유형의 동 포지션 유망주를 연속 픽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10대인 선수였을 정도로 어리고 운동 능력 좋은 그런 복권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감독이 영입되지 않은 상황이라 감독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5픽을 날려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우려 쪽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어 빠르게 7월 3일 클리브랜드의 리빌딩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으로 평가받는 JB 비커스테프 감독님이 취임합니다. 당시 여러 감독님 물망이 있었는데 비커스테프는 루머에 없다가 갑자기 등장했던 걸로 기억나고, 당시 여론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는데 비커스테프의 커리어나 능력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우리 젊은 팀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감독 취임으로 방향성을 설정한 후 빠르게 프런티즌을 대정비, 곧바로 선수단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곧바로 커닝햄의 5년 최대 연장 계약이 체결되고요.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스타로 쑥쑥 더 증명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뉴욕에서 시즌 중반 트레이드로 데려왔지만 능력에 비해 부상으로 고생했었던 우리 팀에서는 증명하지 못했던 퀸튼 그라임스를 댈러스로 보내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와 2라운드 픽 3장을 트레이드합니다. 당시 셀러리 덤프를 받는 대가 정도에서 뭐 쓸만한 자원이라고 생각했던 팀아주는 우리 팀의 리더 그룹과 아이비의 부상 이후 선발가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는 그 당시에 특별히 기대는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7월 8일 당시 최악의 탱킹팀 중 하나였던 우리 디트로이트에 너무나도 무관심했던 FA들의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에 컴백해준 토바이어스 해리스의 FA 계약, 진짜 필요했던 비깅의 자원이었기에 너무나도 고마웠던 기억이 납니다. 루머이긴 하지만 캠 존슨의 맥스 오퍼를 넣었으나 거절당했던 그런 FA 기피 1순위에 우리 팀의 쏠쏠한, 아니 큰 전력 보관이었습니다. 이어 7월 11일 말릭 비즐리의 1년 계약이 빠르게 이어지면서 슈터 보강에 성공합니다. 1년에 600만 달러밖에 안 하는 계약 규모에 참 괜찮다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해자 오브 해자 계약이었네요.
이렇게 커닝햄, 아이비, 티마주, 토비, 듀렌의 선발진에 세서, 비즐리, 아사르 탐슨, 폰테키오, 스튜어트의 라인업이 완성됩니다. 몬티 윌리엄스와 달리 비커스테프는 아이비를 커닝햄의 백코트 파트너로 낙점, 아직 혈전 관리가 필요했던 아사르 탐슨은 벤치 자원으로 몸을 끌어올릴 준비를 하는데요. 하지만 시즌 시작 후 인디애나, 보스턴, 클리브랜드, 마이애미에게 연달아 패배하며 4연패로 안 좋은 스타트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암흑기를 묵묵히 봐온 제 입장에서는 올해는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유기적인 수비 움직임과 적극성을 받고 아직은 어설펐지만 느린 페이스를 버리고 빠른 페이스를 장착한 디트로이트의 변모를 준비합니다. 올 시즌 시작 전만 해도 플레이오프 생각도 안 했고 평도 지난 시즌보다는 나아질 것 정도였기에 패배에 익숙한 우리 팀이 가능성만 확인한 것만으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5경기 만에 필라델피아를 105대 95로 승리하며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하네요. 이때는 몰랐습니다. 첫 4연패가 시즌 내내 기록한 최다 연패였다는 것을요. 무려 작년에 28연패 최다 연패를 기록한 우리가 말이죠. 코트 바닥도 달라지는 인시즌 토너먼트에서 마이애미, 토론토, 인디애나와 함께 리그를 구성, 여기서 리그 3전 전승으로 토너먼트에 올라갑니다. 다만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미러키의 쿤보한테 탈탈 털리며 광탈하긴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28연패를 끝내더니 올 시즌은 1월 1일에 지난 시즌 14승을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내리 5연승을 달려버리는 우리 디트로이트,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진짜 플레이오프 가나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월 1일 동시에 올랜도 매직과의 경기에서 콜 앤서니와 충돌하며 쓰러지는 아이비, 올 시즌 커닝햄의 백코트 파트너로 세크라멘토전 4점 버저비터를 보여준 만큼 클러치 순간 중요한 샷들을 쏘던 클러치 플레이어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던 그런 상황에서 실려나가는 아이비를 보려니 가슴이 메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확실히 아이비의 공백, 특히 커닝햄의 핸들링 부담을 덜어줄 만한 파트너가 없어 한동안 꽤 고생했던 시즌의 중반이었습니다. 시즌 아웃된 아이비를 대체한 슬래셔, 커닝햄의 핸들러를 부담해줄 백업 자원을 포커스에 두고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비어있던 셀러리 캡만을 활용하여 어떠한 출혈 없이 즉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니스 슈레더와 윈디 워터스 3세 그리고 2라운드 픽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올 시즌은 플레이오프에 도전할 만한 승수를 쌓고 있었기에 영입을 통한 로스터의 변화를 가져갈 것처럼 보였으나 프런트의 선택은 로스터 유지에 거기다 오각딜까지 진행하면서 사실상 공짜로 직전감 슈레더를 데려오는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트레이드를 해내는데요. 랭던 단장의 인터뷰에서도 지금 로스터의 케미스트리를 깨고 싶지 않았다. 3전 생산력이 폭발하던 비즐리 역시 트레이드 되길 원하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팀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 마감 시한 직전 2경기에서 트레이 영과 다리우스 갈랜드에게 연달아 위닝샷과 버저비터로 아쉽게 패배한 직후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끝나고 이제 팀을 떠날 가능성이 없어진 안도감 때문일까요? 필라델피아, 샬럿, 시카고 2연전을 거의 가비지 게임으로 이겨버리면서 4연승,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샌안토니오, 애틀란타, 클리퍼스, 보스턴까지 계속된 승리로 8연승을 기록합니다. 이제 이전 4연승이야 상대팀이 다양한 이유로 폼이 떨어진 상태라고 치더라도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4연승은 올 시즌 JB 비커스테프 감독의 농구가 완성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8연패의 수렁에 빠뜨렸던 보스턴을 8연승의 환희로 바꿀 수 있었던 것도 개인적으로는 인상이 깊었고요. 이때부터 뭐만 하면 몇 년 만에 기록 달성이 계속 나타나게 되네요. 3점 슛의 시대에 이제야 슈터다운 슈터가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프랜차이즈 기록이 212개밖에 안 되는 3점 슛 기록을 전반전 한 경기를 남기고 넘어버리는 비즐리, 총 319개의 3점 슛을 넣으며 아쉽게도 한 개 차이로
앤트맨에 이어 리그 2위를 기록하는데요. 백업으로 나와 정경기 출장까지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했던 시즌이었습니다.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특히 플레이오프까지 이어진 부진이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올 시즌 전반적인 퍼포먼스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FA가 된 지금 제발 적정 가격에 재계약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즐리 형, 이제 전임행 그만하고 우리 모터시티에 정착합시다. 제발. 2019년 이후 올스타전 플레이어를 배출하지 못했던 암흑기를 끝낸 또 하나의 한 줄기 빛. 6년 만에 디트로이트의 올스타에 선정된 케이드 커닝햄. 루키 스케일이 계약의 마지막 해에 드디어 프랜차이즈 스타임을 증명했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하게 시즌을 잘 치른 만큼 이제 맥스 연장 계약이 시작되는 다음 시즌 꾸준히 올스타에 나가는 그런 선수로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 3월 28일 클리브랜드전 승리로 44승 38패로 2016년 이후 5할 승률 이상을 확정했던 순간이었습니다. 14승에서 3배 승수를 기록한 2013년 샬럿 밥캐츠에 이은 두 번째 팀인데요. 풀시즌 기준으로는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때 밥캐츠는 단축 시즌 7승에서 풀시즌 21승인 것 치면 사실상 가장 큰 반등을 한 팀이자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토론토전 승리로 플레이오프 6번 시드에 확정된 순간이었는데요. 작년에 28연패를 끊었던 고마운 토론토를 상대로 올해는 플레이오프 확정 상대팀이 되어줬습니다. 6년 만에 플레이오프, 흔히 말하는 6년 전에는 영끌로 8시드 끝자락으로 겨우 갔던 거와는 다르게 올해는 너무나도 다른 느낌이 나는 시즌이었습니다. 남은 경기에서 이후 끝까지 시드 경쟁을 했었지만 결국은 6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플레이오프 15연패 최다 기록을 깼던 이번 플레이오프, 그나저나 안 좋은 기록은 죄다 왜 가지고 있는 걸까요? 비록 홈 최다 연패, 타이 9연패는 비록 가지고 있지만 2대4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뉴욕에게 아쉽게 졌지만 그 누구도 1라딱이라고 조롱받지 않았던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6년 전에는 0대4로 흔히 말하는 딱 1라딱, 딱 그 정도였지만 주전 로스터의 연봉이 3배일 정도로 우승 전력을 구축,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한 뉴욕을 상대로 대부분이 첫 플레이오프였던 그런 로스터로 경기 내내 끝까지 붙어줬던 패기를 보여줬는데요. 플레이오프라는 경험을 쌓은 만큼 더욱더 강한 팀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팀 전반적인 스탯은 리그 중상위권의 지표가 보여주듯 올 시즌은 지난 시즌 최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도약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케이드 커닝햄의 스텝업, 로스터의 조화와 뛰는 농구로 덩크슛 1위, 속공 2위, 페인트존 득점 5위라는 기록을 내었는데요. 디트로이트의 새로운 농구, 디트로이트 스피릿을 보여줬던 한 시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디트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디트팬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공유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채널을 개설하고 누바비트에도 출연해보고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만나 함께 응원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프 시즌에도 함께 하시죠. 디트로이트 가자!